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와 예술 이야기, 기영도 작품에 나타나는 현실 비판의식 연구, 두 번째, 작품에 드러난 현실 비판의식, 안개 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도 작품에 나타나는 현실 비판의식 연구, 두 번째, 기영도 작품별 현실 비판의식. 1. 안개에서 드러나는 현실 비판의식. 아침 저녁으로 색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이 읍에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의 종이장 위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안개 군단은 색강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다. 출근길에 늦은 여공들이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긴 어둠에서 풀려나는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나오는 것이다.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멀리 송전탑이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 방죽 위로 걸어가는 얼굴들은 모두 낯설다.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러나 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성역이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색강 위에 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놓는다. 순식간에 공기는 희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찬다. 그 속으로 식물들 공장들이 빨려 들어가고 서너 걸음 앞선 한 사내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죽 위에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을 지난 3년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안개가 거치고 정오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젖은 총신을 겨눈다. 상처 입은 몇몇 사내들은 험악한 욕설들을 해대며 이 폐쇄의 고장을 떠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읍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으로 색강에 자욱히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안개 전문의 내용입니다. 기영도의 이 시 안개는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분에 당선이 되어서 기영도를 문단에 등단시켜 주었던 작품입니다. 그런 특성은 물론이고 시인의 초기작으로 그의 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소하리는 서울과 시흥이 안양천을 경계로 분할된 경기도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양천이 흐르고 대한전선, 삼천리표 연탄 공장 등 공장지대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과 무, 배추를 재배하며 생활하는 농촌 성격의 소하리라는 경계 지역에서 유년과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직업의 진전과 간척 사업의 실패로 인한 아버지의 중풍과
가난한 삶의 체험은 그의 시를 어둡고 고통의 이미지로 조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시 안개에서 아침 저녁으로 자욱이 끼는 실체로서의 안개의 이미지는 산업 사회의 소외를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어둠의 알레고리입니다. 이 안개는 순환되어 나타나는 반복성 때문에 이 읍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쓸쓸한 가축처럼 건너야 하는 거대한 안개의 강이라는 상징성을 띠면서 안개는 색강에 버티고 서서 이읍 사람들의 바른 의식의 지평을 가로막는 안개의 군단이라는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고 이웃 사람들이 경악하게 되는 것은 갇혀 있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사물화된 삶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과거의 친화적인 자연은 시인의 의식 속에서 모두 사물화되어 보입니다. 밀폐된 삶의 천장, 즉 하늘은 두꺼운 공중의 종이장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 노랗고 딱딱하게 변한 태양의 그림자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 시적 화자의 이런 상황의 의식 속에서 출근하는 여공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어둠을 환기시키는 이미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개의 어둠에서 풀려나면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이 나타나고 그 사이로 아이들이 느릿느릿 어린 가축처럼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개 속을 뚫고 다니는 읍 사람들의 생활은 습관이 됨으로써 쉽게 안개의 식구가 되어 송전탑 사이를 미친 듯이 흘러다닙니다. 처음에는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안개는 공원들의 자동화된 삶의 틀 속에서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의 집단적 무의식이 되고 이들의 정체성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의 안과 박이 다 안개가 되었을 때 읍사람들은 안개를 의식하지 못하고 시의 화자만이 그러한 안개의 부정적인 존재를 또렷하게 읽어냅니다.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 화자의 눈에 비친 방주길을 걸어가는 공원들의 얼굴들은 모두 낯설 뿐만 아니라 서로 경계하는 부정적인 관계를 드러냅니다. 안개의 성역인 색강에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희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차고 식물들, 공장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그 밀폐된 공간 속으로 끌어들여 모든 존재의 현상을 무화시킵니다. 고체적 물질로 감각되는 은폐되는 안개의 어둠 속에서 여직원은 겁탈당하고 취객은 얼어 죽어 쓰레기로 취급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세계는 공장의 검은 굴뚝들이 하늘을 향해 죽음의 공해를 겨눈 오염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은폐의 안개는 읍의 명물이고 이 읍에서 사는 누구나 안개의 주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륜으로 생활하는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새로 자라는 아이들은 가축처럼 무럭무럭 자라 모두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반복이 됩니다. 산업사회의 근본적인 모순과 부조리를 안개는 우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영도의 말을 빌면 1980년대 전체를 통과해온 피해 날씨, 즉 현실들을 살면서 그가 느낀 고통스러운 한국적 상황을 풍자한 알레고리인 것입니다. 이 시에는 삶의 희망이 배제된 종말론적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감각이 마비된 채로 살아가는 인간의 비극적 현실을 고통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인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살펴보자면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영도의 안개를 주위에서 살펴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이미지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삶 위로 죽음이 겹쳐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가려지고 죽음만이 남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즉,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떠난 사람들의 삶은 죽음으로 가려지고 우리의 삶 역시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지워져 갈 것을 예견합니다. 어쩌면 그 혼돈스러움이 오히려 더욱 우리를 편하게 만들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죽음과 항상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안개로 인하여 죽음을 망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쓸쓸한 가축들처럼 긴 방죽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문득 안개의 빈 구멍 속에 혼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출근길에 늦은 여공이건 느릿느릿 새어나오는 아이들이건 간에 그들은 죽음과 삶이 혼돈된 공간을 두려움 없이 살아나갑니다. 물론 가끔은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지만 얼마 못 가서 그들 역시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닙니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미친 듯이 흘러다니죠. 그러나 가끔은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방주길을 걸어가는 얼굴들은 모두 낯설고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안개가 끼지 않는 맑고 쓸쓸한 아침은 아주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안개는 색강 위에 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 놓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죽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처럼 낯설며 경계해야 할 씁쓸한 일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안개라는 혼돈의 보호막이 모든 것을 가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하고 지난 겨울엔 방죽 위에서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다시 이야기하듯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안개라는 보호장치는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가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결국 겁탈이나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은 안개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안개는 폭력과 불순함으로 가득 찬 세계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려주는 연막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안개가 걷히면서 우리에게 그 폭력적이고 불순한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죠. 안개가 걷히고 정오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젖은 총신을 겨눈다. 여기에서도 잠깐 등장했던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은 무척이나 살벌합니다. 안개로 가려지지 않은 세계의 모습이란 즉 죽음으로 정의가 됩니다. 기영도라는 시인이 바라보기에는 적어도 그러했습니다. 상처 입은 몇몇 사내들은 험악한 욕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공장을 떠나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고 안개가 끼지 않는 날 몇몇의 사내들은 상처를 입고 안개에서 벗어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헛된 몸부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읍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안개를 향해 욕설을 내뱉지만 울타리 밖을 벗어난 양에게 세상은 너무나 참혹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 이 시의 시작에 등장하는 이 읍이란 결국 어떤 특정한 곳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죽음이 그 위를 덮고 있고 안개는 그 죽음과 마주보는 우리의 공포를 가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인의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들려드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